짧게 제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는 4번 결혼하셨고 슬프고 가여운 사람이야. 내가 4번 결혼? 네. 미칠 것 근데 같아, 나. 이제 뭐 외도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어. 그냥 여자 운이 없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엄마의 아들, 예, 두 번째 엄마에게는 이북동생 하나 있었고 세 번째 엄마는 자살했고 네 번째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런 독서를 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복 동생이 태어나면서 차별대우가 된 거예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뭐 손톱 발톱 빠지면서 맞았어요. 진짜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번째 엄마가 돈 많은 과부랑 결혼해. 돈 많은 가부라? 과부랑 결혼해. 아, 참 지자식 아니라고 참 막말하는구나. 네. 근데 이런 이름은 약간 현실에서 벗어난 이름? 그러니까 일적인 거 모든 거 연결을 할 때 그 이름으로는 빛을 보기 힘들다. 내 얼굴 페이스하고 안 맞아. 그리고 이름이 누가 바꿨어요? 제가요. 바꾼 지 다 개명했어 저기. 예, 주민등록증이 이미 으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진짜 나오면서 그래서 부딪힐 것 같다,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저는 이제 본명을 바꿨죠. 나중에 뭐 쓰라 마라 막 할 것 같아가지고 쓰라 말아 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쪽이 더 유명하니까 그래서 본명으로 바꿨으면 그쪽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음악 활동을 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돼서 바꾸고 이제 뭐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거죠. 또 예. 아, 고집에서 내가 해라 말을 할 것도 없다. 본인이 만약에 고집이 남의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이게 아닌 것 같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이름이 좀 제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작곡가라든가 음악을 하면서는 그 이름을 가져서 굉장히 몽환적이기도 하고 이름 자체가 조금 이 이름이 보통 그 이름에도 선명하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던데 하는 일에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적인 그러한 힘을 갖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들도 잘 풀어갈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 되고 성격도 거기서 나와야 되고 이러거든. 4,000원 아니라 몇천 원이 되는 것 같고, 좀 일반적인 사람과 사고 방식이 형태가 달라. 조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래 이라는 이름은.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예, 나만의 어떤 이렇게 좀 창조적인 거, 좀 이렇게 그런 아니, 거 그러니까 좀- 창조적인 게 좋고 남들과 같지 않고 너무 차별화된 거 너무 좋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빵 터지거나 어떤 내가 성공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활동만 할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나만 좋아서 나 혼자 만족, 나 홀로 원사이드 뭐 이런 개념에 그 이름자를 보면 그렇다 이거야.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 얘기지. 내 얘기는 추상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이름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름. 그러나 내가 성공의 욕심이 있다라면 그 이름보다 가 낫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제 예술가로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딱딱하지? 정형화돼 있어서. 저 너무 그죠? 흔하고 이름이 응. 또 너무 뭐 여기저기 가도 뭐 약국 공업사 약국 공업사. 너무 많은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지어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한자 뜻은 좋아요. 예, 뜻은 좋은데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딱 임팩트 있는 이름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애 바꾸자 그래서 이제 그냥 특별한 이름이 뭐 없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네. 왜냐면 욕심도 있고 성격도 있고 성깔이 좋은 성깔은 아니야 사실은. 응? 이 내성적이면서 이 온화한 이게 아니다 이거지.
응?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부분도 있는 사람이고, 응?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나 혼자 뭔가 전문적인 걸 갖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람이긴 해요. 응? 네.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잘해도 사람은 성공을 해. 결과적인 게 괜찮아야 돼. 결론도 괜찮아야 된다, 이게. 그렇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결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마음에서 갈등이 드는 거나 어떤 일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들 지금 현재 방황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응?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알았지? 네. 응. 아, 그리고 이 집은 술이 주태백이야. 그녀는 안 먹는다 그러는데 술이 많이, 이 집은 술 많이 먹는 집이야. 집안 어른들이 술이 막 여기서 코에서 술이 익는다. 전날 밤새고 먹고 아침에 해장으로 먹듯이. 응? 아니 이 집안 내력이 그래. 술을 굉장히 좋아해. 아버님이 술, 담배 뭐 하시다가 이제 끊은 지 오래되셨고, 응. 예. 다들 술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알코올 중독자는 그렇다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중독이야. 다음날 아침에 해장으로 한 잔 반주를 할 정도로. 글쎄 친척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술을 많이 쓰신 거는 같아요. 예. 근데 끊은 지는 지금 거의 한 20년 되셨나? 술, 담배 끊은 지?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은 조상이나 지금 살아있는 내 부모 형제간 외에는 조상하면 아, 내 핏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응? 네. 공감대가 많이 없다고. 네, 네. 공감대가 많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 선대에 가신 분들의 공덕, 응? 왜냐면 학자 집안에 학자의 문필가의 집안 이래야 되거든. 집안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들을 내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좀 성격들이 응? 유들유들한 성격들은 아니거든. 네, 친척 뭐 큰아버지 다 좀 왕고 한편에 네, 들어가는 집이단 왕고하고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좀 의가 강하신 분이고 예, 정은 많은데 근데 그게 표현이 없는 네, 표현은 표현이 없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응? 여자들, 이 집안 여자들은 좀 가슴앓이를 할 수 있고, 성향이. 근데 지금 내가 왜 술 냄새, 이건 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일을 하던, 어떤 작곡 활동을 하던, 내가 이름을 알려주고, 내가 좀 더 나를 알릴 수 있게 해주는 그 대감이거든. 우리가 전문용어로 표현할 때는 대부분 할아버지 자들에서 대감 역할들을 많이 하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소신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부모가 나를 밀어줄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줄 게 아니야. 나 혼자 홀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 예, 그런 혼자 간 오래됐죠. 나 혼자 서야 되는 사람이거든.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다라고 표현을 하죠.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 너무 힘들어. 그죠? 진짜 힘들어. 그런데 물려받은 거 없어, 준 거 없어, 누가 밀어주는 사람 없어. 참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가신 선대에 가신 분이 도와주는 수호신 같은 분이 들어와서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누가 도와주나? 할머니가 도와주시나? 이 집 할아버지가 발량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재주 많으시고 이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와. 자꾸 이게 코에 난 술 일도 안 해요. 근데 얼굴만 보면 술 냄새가 나네. 아까 커피 부어주는데 술이 막 진동을 하는 거야. 만취했나? 오늘 새벽까지 먹고 아침에 또 먹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응? 좀 더 살아가시면서 뭔가 원활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거든. 꼭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없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지금은 어떤 얘도 내 고집 주관 되게 세신 분이어서, 이렇게 가라간도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으면 이 고생을 안 하고 있지. 응? 지금? 고집은 있죠, 제가. 그리고 내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내가 어머니 하신 대로 어머니 말씀을 들었으면 그죠? 딱 공학도야 이 사람은. 응? 그랬어야 되는데 애지간히 공부문이 머리가 나쁜 거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공부 쪽은 그러니까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예. 왜냐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런 공학도로나 이렇게 풀렸으면 되게 좋을 뿐인데 그런 내려서 잠깐 스치는 게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왜 잘 되라고? 외로워서? 슬퍼서? 혼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 본인하고 싸우는 것도 지친단 말이야. 응? 맞아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원 뜻과 너무 멀어진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생활고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내 소신? 그건 버리기는 싫은 사람인데 나만 자존심 상하게 남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 남이 알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철벽 수비를 해서 좀 안타까워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서로 더불어 가는 관계이고 왜냐면 창의력 창작력 좋으니까 그런 곡도 쓰고 감성도 있어. 응? 감성이나 그런 게 정형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네, 좀 그쪽으로 많이 좀 풍부하기는 해요. 예.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자꾸 와서 그런 쪽의 노래도 한번 작곡을 해봐라 라고 하고 싶고 내 마음의 심경이 지금 힘든 거 지금 한 5년이나 이렇게 세월을 놓고 볼 적에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거 텐션을 올릴래 올려지지 않는 것들 뭔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봤으면 좋겠어서 응?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일기 쓴다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서 왜냐면 남들한테 어떤 사람은 막 이래가지고 내 스트레스 받는 것도 공유도 하면서 풀어가는 법도 알잖아. 몰라. 응?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이고 저저쩌고 욕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 맞아. 예, 그거는 욕하거나 뭐 이거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혼자 독백을 너무 많이 해. 외로워. 고독해. 그러지 마. 응? 예술가서 좋은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좀 이렇게 일기처럼 써봤으면 어떨까? 응? 지금 제 이야기를 이제 시나리오로 지금 이제 쓰려고 지금 작가하고 지금 이야기 중이거든요. 이야기 중이야. 네, 짧게 제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는 4번 결혼하셨고 슬프고 가여운 사람이야. 내가 4번 결혼? 네. 미칠 것 같아 근데 나. 이제 뭐 외도를 해서 한 건 아니고 어. 그냥 여자 운이 없으신 분이 저 같은 경우는 심리를 전공을 하고 아 심리학 전공했어. 네, 심리학 전공하고 그 전에는 신학 전공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뭐 그쪽으로 이제 일도 하다가 예, 기독교에 대한 너무 실망감이 커서 이제 기독교 쪽은 안 하고 실망? 기독교 쪽으로 실망? 네. 나도 실망해서 일로 왔어. 무당에서. 하여튼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첫 엄마의 아들, 예, 두 번째 엄마에게는 이복 동생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고 세 번째 엄마는 자살했고 네 번째 엄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사는데 거의 뭐 아버지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라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 예, 저에게 있어서는 뭐 10원 한 장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에휴 그래 뭐 엄마 보고 없는 그건 포기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외로운 길을 그냥 예.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 망가졌다고. 그런 독서를 하신다고? 96년도에 누가 태어나게 해달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예전에는 혼전 임신하면 무조건 결혼하거나 뭐 맞아. 책임을 져야 되는. 맞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해는 해. 예, 그 엄마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제 앞에 형이 태어났는데 죽었대요. 예, 그럼 헤어져야 되는데 또 임신을 해서 내가 된 거야.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살아났더래.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 하신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그 해 이혼하셨더라고. 바로. 그게 뭐야, 혼인신고로. 네, 엄마가 바로 이혼하셨더라고. 어린 탓이었나? 아버지가 43년생, 어머니가 37년생. 연상에 또.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네. 네, 그래서 어머니하고 살았대요. 이혼하고 나서. 그러다가 5살 때까지 저를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네, 5살?
근데 이 엄마가 남자가 생기면서 날 방치한 거야. 아버지 말로는. 완전히 소설이다, 소설. 그래서, 예, 영양실조하고 황달에 걸렸대요, 제가. 한번 보러 왔는데. 그래서 화딱지 나서 이제 날 데리고 온 거야, 5살 때. 그때 아버지는 두 번째 엄마하고 이제 살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살다가 이복 동생이 태어나면서 차별되고 된 거예요, 제가. 많이 맞았어요. 뭐 손톱, 발톱 빠지면서 맞았어요. 진짜로? 진짜. 아빠가? 네. 아니. 세운- 두 번째 두 번째 때. 엄마가. 아, 예, 아이가 생기면서. 인간 이하야. 그래서 큰 집 사람들한테도 잘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뭐 내 이유도 있고 해서 이제 끝내는 이제 이혼을 하신 거지. 그리고 저는 뭐 큰 집에서 4, 5, 6학년을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세 번째 엄마하고 이제 살게 됐죠. 근데 세 번째 엄마도 초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애를 안 낳았어요. 두 번째 엄마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애가 또 나오면 이렇게 또 뭔가 그런 상황. 근데 그게 또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야. 애가 없으니까 쉽게 자살을 할 수 있었겠다. 만약에 애가 있었어, 본 자식이 있었더라면, 예, 그냥 우울증도 있었고, 뭐 아버지가 뭐 이렇게 다정다감 못하니까 이게 도박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채도 쓰고, 그러니까 사채 쓴 사람에 이제 협박을 한 거야. 남편한테 알리겠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 이제 도저히 우울증에다가 불안하고 아버지 성격 아니까 끝내는 이제 18층에서 이제 투신을 하셨어. 그게 2002년 12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선거날. 그리고 겨울에 재혼을 하시겠대. 아빠가? 네. 아빠 정상 아니잖아. 그때가 이제 60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그래, 젊으시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좋은 엄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고모가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결혼 정보업체 통해서. 7살 차이 나시는데. 근데 역시나 이 아줌마도 오바에다가 돈에 대한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10원 한 장 안 쓰시더라고요, 나한테. 와, 1,000원짜리 한 장 안 써. 지금까지. 예. 전화도 5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어떨 때냐? 그 엄마가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벌 잘 되잖아. 겁나게 친한 척 같다.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이유는, 응? 근데 그 양반이도 이제 재혼인데 아빠가 부산 사람인데 부동산을 부산에서 했는데 명의를 다 남편 이름으로 하고 이혼당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아버지하고 재혼해서 또 이혼을 하면. 그래서 명의가 현재 아파트 명의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마이웨이야 말 그대로. 뭐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엄청 맞고 가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죠. 술 담배를 다. 그랬어? 독특하다니까 내가 자기 보니까. 그래서 나는 꼭 자기한테 권하고 싶은 건 소개인으로 일기를 한번 쓰란 얘기를 꼭 권하고 싶어요. 왜? 나를 위로해 주는 것도 한계점에 왔고 나를 스스로 위로해 주는 거 있잖아. 네. 살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해는 거야. 옆에 누나가 있고 뭐 동생이고 동기간이 있어서 붙잡아 주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악착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잘하다가도 그러한 식의 방황이 들었어 자기가. 그래서 나는 꼭 어떤 부분이 한 번쯤은 내가 히트를 칠 수 있다. 응? 한 번쯤은. 그래서 작곡도 좋고 글도 좋고 음악도 좋아요. 내 얘기를 노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응? 자기가 성격이 까칠하기도 하고 고집도 있고 한 잔 먹으면 이 성격은 아닌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나를 다잡는 것보다 조금 내려놓고 조금 푼다고 할까? 평상시에는 나를 너무 이렇게 단속을 해. 어떤 부분에 실수를 안 하려고 어떤 부분에 정확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스치는 눈이 그랬어. 한 그런 눈빛이지. 아련한 그런 눈빛이 자꾸 들어와서 그 쓸쓸함이라고 할까 그런 거? 맞아요. 예.
그런 것들.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 그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과 막 그런 게 겹해 있는 거야. 나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더 옛날처럼 난 보여줄 거야. 파이팅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으면 되게 좋겠는 거야. 응? 그래서 이 고단하고 외로운 사람, 내가 아까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런 거야. 도와주는 수호신 내가 그러잖아. 우리 같은 제자들 그런 이름 내가 그러잖아. 타고나기를 굉장히 내가 너무 쓸쓸하게 타고난 그런 부분이다.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야. 그게 언제까지? 내가 살아보니까 옛날에 내가 점을 보러 다녔다. 교회를 때려치고 내년 가면 괜찮다 그러고 뭐 한 2, 3년 되면 안 괜찮은 거야. 뭐 37이든 뭘 웬걸. 신바람으로 몸이 아팠잖아. 그러니까 언제쯤 괜찮은 거 이런 거 남의 말 듣고 안 돼. 내가 이 무당길을 가면서 딱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편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 거기까지 너 고생했어야 되는 거야. 운명이. 이걸 가기 위해서 연단을 계속 주는 거야. 시련을. 너무 지겨울 정도로 시련을 주거든, 이런 사람들. 응? 뭐가 될만하면?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성격이 고집이 있고 너무 강하고 센 사람이 확 부러져 버린다고. 그게 휘진 못해요. 성격 자체가. 응? 그러면 사람을 사귈 때도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칠 사람이단 말이지. 내 마음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인 거야. 응? 그런 상대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해요. 응? 친구, 남자친구도 그렇고. 응? 알았지? 네. 올해 몇 살이야? 근데 이렇게 어려 보여? 그쵸. 부모님. 올해 잘 넘었네. 응? 지난 3년 시간이 지진나는 시간일 거야. 그 전 빼고도 내가 5년을 얘기를 했잖아. 그랬는데 지금 모든 아픔을 많이 때우는 시기야. 이별, 상처, 아픔, 내가 연인과의 이별, 헤어짐 막 그런 것들을 결혼했으면 이혼이야. 죽어도 내 가정 못 지키고 살야 된단 말이지. 이런 공방을 많이 드는 그것들을 되게 많이 때운 거야. 내년이 가면 괜찮아. 내후년 가면 그래. 굉장히 좋은 일 있지. 내년 한 해는 내가 뭐 립 서비스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응? 해서 하고자 하는 거 이제 뭐 작가랑 그렇게 커뮤한다는 건 너무 좋아요. 큰 영화는 아니야. 그냥 저예산 상업 영화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디딤돌로 여겨서 그 다음 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좀 잘 돼서 내년에 영화 찍고 내후년이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내 나름대로 내후년이 디데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간 양상이 너무 다르고 지금 올해 지금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될 듯 해다 안 되는 것들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면세. 네, 그런 쪽이 있었어요. 그냥 그냥 말만 무성하고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는 해? 좀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드는 해? 마음에 생각이 뭔가 좀 이게 됐으면 갈증이 난다 그래야지 올해는. 맞아요. 예. 따뜻하면서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팩트 있게 치고 가는 그런 운세가 들어서 그 내후년이 내 인생을 요만큼 살아온 것 최고 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내년 후반기부터. 제가 정점.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었어. 응?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공유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꼭 만들길 바래요. 그게 누나 같아도 좋고 엄마 같아도 좋겠어. 내 그 대역을 해줄 수 있는 좀 내가 힘들고 어떤 지쳐있을 때 조금 기댈 수 있고 그게 그런 거를 못 느껴봤으니까 그쵸. 나를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 멘토는 더 좋겠어. 예, 그 멘토하는 형은 있어요. 형은 있고 또 절친도 이제 걔는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걔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알게 된 친구. 아기 때 친구네. 예,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원에 놀러 왔다가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쭉 뭐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던 애라서 저의 어떤 상처와 제 어떤 아버지 성향 다 아는 거야. 왜냐면 이제 길 건너가면 걔네 집이었고. 말없는 그러니까 맞으면은 걔네 집으로 피신, 도망가면 피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세 번째 엄마였으니까 세 번째 엄마는 이제 저 찾으러 이제 그 친구 집에 오고 뭐 하여튼 그런 다 저의 아픔에 대해서 다 아는 또 멘토 해주는 형도 뭐 이제 중간에 만나긴 했지만 또 그 형도 이제 목사긴 한데 또 그래서 또 그렇게 이렇게 인연이 왔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나더라도 말 그대로 좀 연상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기대고 싶고 이제 약간 이제 모성애가 없다 보니까 푸근함 같은 게 필요해요. 예. 근데 여자 쪽은 이제 본인이 이제 기대고 싶고 예. 대부분 여자들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싶고 근데 나도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으니까 이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오빠 나는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남자를 원해. 그래서 그래 그런 남자면 좋지. 근데 나도 속마음은 이제 나도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이게 안 맞으니까 오래 연인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번째 엄마가 돈 많은 과부랑 결혼해. 돈 많은 가부랑? 과부랑 결혼해. 그건 안 되지.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참 지자식 아니라고 참 막말하는구나. 진짜. 자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알맹이가 있어야 그게 연인도 되고 뭐가 아우러질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분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성질 더러워서 꼬인다니까. 뭔가 하나 수틀리면 그냥 박차고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설령 상대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자격지심에 확 튀는 성격이야. 그럴 때 굉장히 내성적이어 보이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라는 여친을 봤을 적에 내가 진짜 남자하고도 여자하고도 목욕탕을 홀랑 다 벗잖아. 네. 그 정도 사이는 돼야 멘토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모태가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종교관 빼고 그래서 좋은 인연들 많이 인연 줘서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잘 될 그런 운명들이 들어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일기도 한번 써봐라. 그걸로 해서 노래도 한번 해봐라. 누가 작곡을 해도 줘보고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상이나 그런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응?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사차원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은 내가 약간 몽환적이야. 어떤 결론을 못 내려 이러잖아. 응? 약간 정상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게 아픔도 많고 시련도 많아 보여. 그 이름 속에서 아우러지는 게요. 내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세컨네임도 좋아. 하나 생각해봐. 세컨네임. 그래서 한빈을 생각해봤어요. 김한빈. 김한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만약 내가 뭐 이제 할아버지인데 병원에 갔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봐도 너무 우습지. 너무 웃길 것 같아. 할아버지 그러면 뜻도 좋으면서 내가 그렇지 되게 웃긴 거야. 고의가 돼가지고 그래 팔순이 됐을 때 저 명품에 이러면서 아이 아니고도 젊었을 때야 뭐 쓸 수 있겠지만 한글 이름이 예 그래. 그래서 그냥 예명을 따로 하나 다시 만들까. 세컨네임 하나 예, 있었으면 세컨에서 좋겠어. 그래서 김한빈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모니터를 해봤어. 한빈 어떠냐? 뭐 원빈, 현빈 이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김빈이라고 할까? 그래서 김빈 너무 싼티난다. 없어 보인다. 그래서 한빈 그래 김한빈이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한빈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이름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워낙 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다 보니까 그냥 딱 다가오기는 그냥 노래할 때 쓰자 그냥. 지금 그 노래 안 해요 지금. 작곡할 때 쓰고 나중이라도 예, 그쵸 나중이라도 나이 뭐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쪽에는 맞아. 내가 대표나 이런 걸 할 때는 안 맞으니까 꼭 세컨네임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김한빈 그런 것도 좋고 김승우도 좋고, 응? 왜냐면 승우 그러면은 금의 흑토야. 기본 오행을 볼 적에 그럼 돈을 싸고 앉아 있는 격이에요. 응? 그렇게 아우러질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돼. 나와 상생이 되는 거, 상극이 되는 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가뜩이나
우울하고 가뜩이나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이름이라도 좀 안 그랬으면 싶어. 그래서 아이 참나. 그래서 꼭 오늘은 여기 와서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는 거야. 네. 내 눈에 딱 꽂힌 사람이었었어. 아, 그래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될 사람인데 뒷받침이 약하다. 맞아. 나 혼자 너무 끌고 네. 가는 게 그렇다.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이만큼 안 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방황 들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들었다. 이런 거. 뭔가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못 친다.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한 운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한 2년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알았죠? 응? 네. 좀 이렇게 어떤 멘토를 잡아서 이런 인연도 좋은 인연이 될 거니까 굉장히 텐션도 좋고 정반대의 사람이 멘토였으면 참 좋겠어. 응?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엉켜 생각만 많이 하다 보면. 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저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스타트는 좋은데 이제 끝이 마무리가 안 되는 뭐든지.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고 말 그대로 누가 좀 서포트를 해주거나 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텐데 전혀 뭐 아버지는 뭐 대화를 하면은 항상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항상 거절. 그 양반이 뭐,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절대 이해 못하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욕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욕 듣기 싫으니까 아예 네 생각을 얘기를 안 해. 예. 그냥 뭐 아버지 뭐 한번 해보려고요. 뭐 요 정도. 예. 뭐 어떤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꼭 생각하는 게 똑같은 생각만 하고 될 것 같냐. 뭐 항상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뭔가 우스하고 갔다가 확 그냥 그러니까 뿌리째 흔들리고 나오는 거지. 뿌리째 흔들려가지고. 그냥 폭언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예.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안 하고 지금 이제 관계 안 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아버지하고 연락 안 한 지. 잘 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좀 더 내가 어떤 크든 작든 간에 결정을 딱 내서 사람이 이렇게 끝마무리라는 거 참 중요하거든. 결실. 결실이 있는 내년이었으면 좋겠고 내후년. 올해는 내가 죽을 만큼 마음의 갈등도 많고 방황도 많고 이동도 많고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깜깜한 그런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줄게 내가. 응? 그래서 좀 화이팅하는 그런 해예요. 맞죠? 네, 화이팅. 화이팅! 작년에 죽으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래, 암울한 그런 터널이야.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기는 무섭고. 네, 자살하기는 왜? 무섭고. 한강에 빠질래니까 추워서 못하고 무섭고. 수영을 못해서 못 가고. 뭐 어떻게 해줄 거야? 좀 비싼 차에 교통사고로 죽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응. 예. 근데 골절은 안 당하고 일단 횡단보도에서 이제 사고가 파란불 건너가다가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튕겨 나갔는데 옆으로 부딪혀서 그나마 다행히 어쨌든 그리고 보면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진짜. 그래서 작년에 10월에 교통사고 당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네, 잘 버티려고 버텼어. 지금 버티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시나리오 뭐 드라마 작가님도 이렇게 연결돼서 만났고, 예, 가을에, 예,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만났고, 그래서 조짐은 보이는 거, 잘 풀릴 수 있겠다, 진짜. 내년 정말. 봄, 내년 1월, 2월 양력으로 3월까지는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3월 중순경부터. 그래서 영화가 3월부터 그때부터요.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어떤 기쁨을 좀 맛봐서 내년 시작이 그랬고 좀 화이팅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암울한 생각보다 좀 그 전에 내가 오기 안 굴고 내가 보여줄 거야 막 20대 막 그랬던 그러한 마인드 있잖아. 네. 그걸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응? 해서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가려고 했던 것들을 뭐 자포자기에 또 무너지고 해서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 거지. 왜 누구나 같은 이렇게 시련을 주면서 내가 시련의 터널이 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마술을 걸어, 마술을. 응? 입에서,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원래 그런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높은 사주를 가진 사람들 입가, 말을 잘 써라 그러거든. 내가 분명히 아까 수호신 얘기했어요. 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딱 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봐야 접신이 돼야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가겠지? 근데 여하튼 나에게 좋은 호기도 오고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수호신도 계시다라는 거. 응? 그래서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대인관계를 좀 폭넓게 해봐. 응? 알았죠? 네. 응? 약간 사천기도 있어갖고 있잖아. 약간 이게 아씨 일단 정상적이 아닌데. 내가 그랬거든. 뭔가 창의력도 있고. 근데 뭔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울한 생각 안 하기. 나는 잘 될 사람이야. 파이팅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거 하자고 파이팅. 네. 응? 그래서 그 파이팅이 나를 살릴 건데 죽겠다는 생각하지 말자. 알았지? 네. 죽을 만큼 힘든 다음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내 경험담, 내가 신의 제자로서 내가 선배야 나이도 더 많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진짜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게 시련이었더라고. 어떤 걸 지금은 부딪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짜 파이팅 넘치게 갈 수 있는 거 그러한 걸 주셨더라.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 되게 많이 했어. 남들은 돈도 많이 남겨준다는데 남들은 이런다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결론 못 당해? 내가 이러면서 내가 진짜 나는 내 아버지한테 약 오른 게 되게 많았었어. 너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무슨 딴따라야 딴따라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내 가야금 그런 거 안 따라가 하는 거라 그러고 이거 디자인 바느질은 그거는 저기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에서는 하는 걸 아니래. 이게 바느질 뭐 디자인 같은 거 그러니까 예체능적으로 일전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한 사람인데 내가 시내로 오셔서 아버지가 딱 오셔서 했는데 많이 지금도 오셔. 20년 세월인데 가셔서는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음성은 없지만 내 느낌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줄 거라든가 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그러니까 늦은 후회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걸로 얘가 원하는 거를 도와주셔 자꾸. 난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여기 많은 사람, 아빠, 우리 신장님, 이 사람 이거 합격을 해야 되겠다네? 운이 없어? 도와줘야 돼. 근데 난 망신 주면 안 돼. 내가 된다 그랬거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신의 길을 가면서 텐션도 좋아졌고, 좀 긍정 마인드도 많고, 그 전에 이 교회를 다니다, 주일학교를 하다가, 내가 은행을 다니다가, 내가 은행 나머지 은행도 다니셨어요? 6년 다녔어. 삼성도 금정까지 다니다가 그리고 사업을 쭉 하는데 너무 반란이 많아. 그리고 나는 무남동네 외동딸이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는 많은데 내 자존심이 손을 못 내밀어. 굶어 죽어도 안 해 그거는. 좋아질 때만 봐. 나쁠 때는 왕래를 안 해 내가.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하나 감사한 거는 딸 하나라고 오냐오냐 안 해서 응?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준 것 같은 그 양반 뜻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갈 수 있는 것들 그 후천적으로 내가 주어진 게 훨씬 많아. 외롭고 힘든 시간에 부딪히면서 왔던 시간에 근데 지금 현재 제자에 가면서 그게 다 묻어나고 녹아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아버지에게 되게 감사한 부분도 많고 다부지게 키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분명히 여기 우리 씨도 그러한 제목도 되고 그런 고집도 있고 마인드도 있는데 한때 나도 죽어버릴 거야 내가 미쳤어 내가 신의 길 가게 이런 마음 그때 그러니까 왜 죽고 싶은지는 알거든. 근데 실천을 안 하지. 왜? 난 무서워. 약을 먹으면 속이 아플 것 같고 안 죽어버리면 깨어나면 어때? 그 걱정을 한 사람 못 죽거든. 그렇죠. 많이 안 죽고 병원에 그냥 딱 깨어나는 후 걱정을 하는 사람 절대 못 죽어. 그래서 그런 생각마저도 하지 말자. 잘 될 거다. 사람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가지씩은 주신다.
그래서 중장년운에서 괜찮으니까, 응? 2024년만 돼도 지금 같진 않아. 뭔가 조그마한 가도 결론을 내고, 그럴 때 행복감이 있거든. 응? 우리 같은 사람은 일을 하나 해서 그 집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대단히 기쁘거든. 그러니까 이 일이니까 자기 일에서 그러면 좋을 거 아니야. 알지? 네. 파이팅. 파이팅 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